이년이 미쳤나?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아니, 근데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메인 연회장이 오늘따라 더욱 화려했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이날의 자선 파티는 국가안전부국장 차지연이 주최한 행사였어요. 참석한 하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계, 재계, 언론계의 주요 인사들로 한국 사회의 상류층이 총집합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차지연은 원래 군인답게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고 화려한 자리를 즐기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항상 군복이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필요 이상의 사교 활동은 피했죠. 하지만 이번 행사는 그녀에게 특별했습니다. 전역 군인들의 재취업과 심리치료를 위한 기금모금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군인으로 살아왔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많은 전우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과 인맥을 활용해 이 자리를 마련했던 거죠. 국장님, 오늘 모금액이 목표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10억 원을 돌파했고 아직 마감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보좌관 김민수가 공손하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차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섹시한 블랙 미니드레스에 하이힐을 신고 홀중앙에 당당하게 서 있었죠. 드레스는 절제된 노출과 우아한 라인으로 그녀의 군인다운 건강미와 여성스러움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평소 군복이나 정장만 입던 그녀지만 오늘만큼은 파티의 주최자로서 분위기에 맞춰 차려입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민수 씨. 이 기금으로 많은 전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차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리더십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다부진 체격이 드레스 아래로 드러나고 냉철한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어쩐지 그 차림새가 더 위압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내려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최소한의 화장만 한 얼굴에서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파티장의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라이브 재즈 밴드의 연주가 공간을 채우고 웨이터들은 섬세하게 음식과 음료를 서빙하며 분주히 움직였죠. 차지연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소란이 연회장의 한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웅성거림이었지만 순식간에 고함 소리로 변했어요. 야! 술 떨어졌냐? 파티가 이게 다냐? 고함 소리와 함께 와인잔이 바닥에 내리쳐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며 주변 하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호텔 주인의 아들 윤태호였죠. 그는 셔츠는 풀어헤쳐지고 넥타이는 늘어진 채 짙은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클럽에서 밤새 놀다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윤태호는 2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에 의존해 사는 전형적인 재벌가, 이기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는 사업은 관심 없고 오직 유흥과 쾌락만을 쫓아다녔죠. 주변에서는 그를 가진 것은 많지만 이룬 것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밤을 보내고 연회장에 들어온 것이 분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곧 와인을 더 가져오겠습니다. 웨이터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자 윤태호는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웨이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는 매일 이런 손님들을 상대하며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 곱네? 웃어봐, 긴장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 호텔 주인 아들이라고! 윤태호의 말에 웨이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고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윤태호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는 항상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을 좋아했고,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는 것을 갈망했죠. 네, 알겠습니다.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팔을 빼내려 했지만 윤태호는 그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려는 웨이터의 엉덩이를 툭 치며 희죽거렸어요.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웨이터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붉게 물들었어요. 차지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였어요. 그녀는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고 불의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그녀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보좌관 김민수가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국장님, 저 사람은 호텔 오너의 아들 윤태호입니다. 요즘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문제아죠. 어떻게 할까요? 경호원을 부를까요? 차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파티의 주최자로서 또 국가안전부 국장으로서 그녀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죠. 지켜보죠. 아직은 직접 개입할 필요까진 없어 보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린 듯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웨이터가 황급히 다른 와인병을 들고 돌아왔지만 윤태호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객들에게 불쾌한 언행을 이어갔고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심각해? 즐기는 거지. 파티는 웃을 거 아니면 눈 깔아. 윤태호의 고함에 하객들은 더욱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는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그를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윤태호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차지연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하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모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홀 중앙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우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보좌관 김민수가 조용히 따라왔고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국장님, 직접 나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하지만 차지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파티의 주최자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윤태호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고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어요. 차지연이 연회장 중앙에 도착했을 때 윤태호는 다른 하객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미 몇 개의 깨진 잔이 흩어져 있었고 웨이터들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치우려 했지만 윤태호의 거친 행동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주변 하객들은 그를 피해 거리를 두었고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파티야. 다들 왜 이렇게 딱딱해. 재미없어 죽겠네. 윤태호가 소리치던 중 그의 시선이 곧 차지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짧은 드레스로 드러난 그녀의 탄탄한 다리와 압도적인 눈빛, 그리고 그 위에 흐르는 명백한 기품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여성이었고 그녀의 당당함에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곧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윤태호는 혀를 차며 희죽거리더니 천천히 차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술 때문에 불안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하객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차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 너는 좀 다르네.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왔어? 차지연은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윤태호를 더 자극했어요. 그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고 이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고급 호텔 파티에 처음 와서 긴장돼. 걱정 마. 내가 잘 챙겨줄게. 윤태호의 말에 주변에 있던 하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차지연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국가안전부 국장이자 육군 사단장인 그녀의 지위와 영향력은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몇몇은 자리를 피하려 일어섰고 다른 이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차지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죠. 그녀는 윤태호를 향해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윤태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얼마면 돼? 오늘 밤 내가 값은 쳐줄게. 너같이 섹시한 여자랑 시간 보내는 건 어떤 돈도 아깝지 않아. 윤태호의 말에 주변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무례함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하객들은 차지연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내가 누군지는 알아? 윤태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는 호텔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들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를 제지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차지연의 턱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아무도 그녀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어요. 차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윤태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그는 균형을 잃고 테이블 위로 넘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잔들이 산산조각 나며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윤태호는 충격과 고통에 신음했고 연회장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차지연의 움직임은 군인다운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군 생활에서 다양한 무술과 제압 기술을 익혔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사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녀는 윤태호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의 무례한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차지연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고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마저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윤태호의 손목을 여전히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힘을 풀지 않았어요. 그녀의 강한 소나기에 윤태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파. 놔줘. 당장 놔. 윤태호가 소리쳤지만 차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소나기에서 약간의 힘이 더해졌어요. 그녀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오만함을 꺾고 싶었습니다. 윤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겨우 바닥으로 내려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너 뭐야? 어떻게 감히? 윤태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와 지위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에게 이것은 큰 충격이었어요. 미쳤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윤태호는 분노에 차서 씩씩거렸습니다. 그의 옷은 엉망이 되었고 손목은 붉게 부어올랐어요. 그는 자신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지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는 동안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차지연은 윤태호의 귀에 얼굴을 바짝 대고 낳고 냉철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권위와 위협은 윤태호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녀의 말에 윤태호의 표정이 굳었고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차지연의 존재감은 그를 압도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 뭐야? 윤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서렸어요. 그는 차지연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강한 권위와 자신감에 위축되었습니다. 차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등을 돌려 다시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했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보좌관 김민수가 따라왔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국장님, 괜찮으세요? 김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왜 괜찮지 않을 일이 있나요? 그녀의 말에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윤태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누구도 그에게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하객들은 그를 피하려 했고 호텔 직원들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받았고 분노는 더욱 커져갔어요. 그는 이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다시 한번 소란을 일으킬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 같은 여자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윤태호의 고함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차지연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와인잔을 들고 하객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차지연의 침착함과 당당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더욱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몇몇은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반면 윤태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의 존재는 무시되었어요.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그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보여줄게. 윤태호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그는 다시 한번 소란을 일으킬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과격하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요. 윤태호는 비틀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그는 손목에 통증을 느끼며 차지연을 향해 증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당한 굴욕은 그가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고 그는 이를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윤태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공포를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배경과 지위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여자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고 그것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윤태호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큰 소란을 일으켜 모두의 주의를 끌고 특히 차지연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파티는 다시 원래의 분위기를 되찾아가고 있었고 하객들은 그를 무시한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야, 너희들 다 웃긴다고 생각하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윤태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모두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차지연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태호의 행동이 더 악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미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듯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윤태호는 옆 테이블에 있던 샴페인 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싼 빈티지 샴페인이었고 바닥에 한 모금도 남지 않았어요. 그는 병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고 하객들은 그가 무엇을 할지 두려움에 차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날 봐. 이게 진짜 파티야. 윤태호는 샴페인 병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고 그 순간 병을 바닥에 내리쳤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하객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비명을 질렀고 일부 남성들은 화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어요. 이게 재미있어? 더 보여줄까? 윤태호는 이제 완전히 통제를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바닥으로 쓸어내리기 시작했고 접시와 컵이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어요. 하객들은 혼란 속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했고 일부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윤태호는 다시 차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야, 미쳤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가 고함을 치자 차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모든 근육은 이미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네가 보여준 행동이죠. 차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권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고 그것은 윤태호의 마음에 깊은 불안을 심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내가 이 호텔 주인의 아들이라고. 윤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위협하려 했지만 차지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태호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호텔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희롱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차지연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태호의 특권의식을 정면으로 도전했고 그것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차지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고 그것은 그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권위였습니다. 내가 감히. 윤태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차지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위협하려 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를 압도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태호의 표정이 굳었고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차지연의 존재감은 그를 압도했어요. 뭐라고? 너 누구야? 윤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서렸어요. 차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포식자가 먹이를 바라보는 듯한 미소였어요. 내가 누군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만 자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차지연의 말에 윤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강한 압박감에 주눅이 들었어요. 그는 그녀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존심을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네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내 아버지가 이 호텔의 주인이야.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내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고. 윤태호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권위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해왔고 이번에도 그것이 통할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차지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차지연의 말에 윤태호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어요.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지.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지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였고 입술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듯했습니다. 윤태호는 그 순간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태호는 분이 안 풀린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하객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어요.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을 참을 수 없었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시선을 고정한 하객은 금발의 외국인 여성으로 약 3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윤태호와 차지연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야, 뭘 그렇게 쳐다봐. 웃겨. 윤태호가 갑자기 소리치자 여성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에는 공포가 서렸어요. 그녀는 영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건장한 미국인 남성이 일어서려 했지만 여성이 그의 팔을 잡아 말렸어요. 남성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지만 그는 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윤태호를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었어요. 이봐, 당신, 그만하세요. 이건 완전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이 윤태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태도는 권위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윤태호는 그의 말을 무시했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도 나한테 훈계하려고? 다들 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하객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고 연회장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호텔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이봐요, 진정하세요. 당신 지금 너무 예의 없게 굴고 있어요. 이런 행동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요. 다른 하객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태호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졌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마저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해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쨍그랑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며 근처에 있던 여성 하객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발목에 유리 파편이 튀어 살짝 상처를 입었고 그녀의 파트너가 재빨리 그녀를 도왔어요.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다시 차지연에게 향했습니다. 차지연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녀는 상처 입은 여성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고 그 후 윤태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차지연은 천천히 윤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윤태호는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유리잔을 깨뜨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 차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두가 그녀의 말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 시선은 윤태호를 꿰뚫는 듯했어요. 윤태호는 그녀의 말에 더욱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이 호텔은 내 아버지 것이라고. 윤태호가 소리치며 차지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그녀의 어깨를 잡거나 밀치는 것이었지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차지연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윤태호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그의 몸을 바닥으로 밀어붙였어요. 윤태호는 순식간에 바닥에 엎드린 자세가 되었고 그의 팔은 뒤로 비틀린 채 고정되었습니다. 차지연은 그의 위에 서서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고 그의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했어요. 윤태호는 충격과 고통에 신음했지만 차지연은 그를 단단히 제압한 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놔. 윤태호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차지연의 소나기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매서웠어요.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훈련된 기술을 사용해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고 그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소란은 용납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누구든 이 파티의 주최자로서 경고합니다. 한 번 더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다면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차지연의 말에 윤태호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차지연의 힘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그녀의 제압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윤태호는 자신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어요. 연회장의 하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본인 사업가는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듯했고 그의 눈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자리를 떠날 타이밍을 노리는 듯했습니다. 중년의 한국 남성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즐거움이 서려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목격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이며 상황을 설명하는 듯했고 그의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여성 하객 한 명이 작게 속삭였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호의 행동에 모두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제 그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에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국가안전부 국장이라던데. 아, 육군 사단장도 맞다고 들었어. 역시 군인이라 그런 기술이 있나 보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차지연의 정체에 대해 서로 정보를 나누며 그녀의 행동에 감탄했어요. 윤태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공포에 질렸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윤태호는 차지연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장 놔달라고.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윤태호가 소리쳤지만 차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팔을 더 강하게 비틀어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한 듯했어요. 차지연은 군인 생활에서 다양한 무술과 제압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통제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윤태호에게 상처를 입힐 의도는 없었지만 그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 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같은 여자는 내일부터 직장도 없어. 윤태호의 위협에 차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녀는 그의 위협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제발, 아파, 놔줘. 윤태호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렸어요. 그는 더 이상 위협을 하지 않았고 대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지연은 그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킨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그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박수를 치기도 했고, 다른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윤태호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그를 제지하지 못했어요. 차지연의 행동은 그들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제발, 놔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윤태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완전히 항복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차지연은 그의 진심을 의심했어요. 그녀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그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지연은 그의 목덜미를 움켜쥔 채 바닥에 붙여놓고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아직 숨은 붙어 있으니까. 그녀의 말에 웨이터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윤태호의 행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였고, 그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웨이터는 조용히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그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 했고, 어쩌면 나중에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금발의 서양 여성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아마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해보는 듯했고, 그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에게 영어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녀 옆에 있던 건장한 미국 남성은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지연에 대한 존경과 윤태호에 대한 경멸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그는 군인 출신처럼 보였고, 차지연의 행동을 전문적인 시선으로 평가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그것은 차지연의 기술에 대한 인정의 표시였어요. 일본인 사업가는 손수건으로 계속해서 땀을 훔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공개적인 충돌을 불편해하는 듯했고,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상황의 전개가 궁금한 듯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불안해했지만 결국 자리에 남아 지켜보기로 했어요. 윤태호의 오만한 행동에 모두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제 그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에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차지연은 여전히 윤태호를 단단히 제압한 채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정의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웨이터가 경찰에게 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윤태호를 제압하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제발, 놔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윤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남은 것은 공포와 후회뿐이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몸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항복한 상태였고,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어요. 차지연은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사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고, 단순한 사과로 그를 용서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는 그가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기를 원했고,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당신의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예의와 품위를 잃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지연의 말에 윤태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어요.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더 이상의 저항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패배한 상태였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어요. 연회장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여전히 그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라이브 밴드의 연주도 멈췄고 웨이터들도 움직임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연회장의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방향으로 향했고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문 앞에는 호텔 회장이자 윤태호의 아버지인 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고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연회장의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방향으로 향했고 연회장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앞장선 사람은 호텔 회장이자 윤태호의 아버지인 윤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4명의 호텔 보안 요원들이 따라왔고 그들의 표정은 모두 긴장되어 있었어요. 윤 회장은 60살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모습에서는 권위와 위엄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상황을 전해 들었는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자식,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윤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고 그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어요.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빨랐지만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윤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 후 그를 제압하고 있는 차지연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차지연을 알아본 듯했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기,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고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차지연을 알아보고 극도의 충격을 받은 듯했고 그것은 그가 그녀의 지위와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윤 회장의 말에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귓속말로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제야 차지연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된 듯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단장님이라고? 국가안전부 국장이면서 육군 사단장이라고? 그래서 그런 무술 실력이.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고 그들의 표정은 더욱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지연은 이 모든 것을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윤태호를 제압한 채 차분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사단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가 누군데? 윤태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 회장은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아들의 옷깃을 잡고 그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이 바보 자식,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알기나 해.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노려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서려 있었어요.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티 주최하신 분이 사단장님이시다. 지금 당장 빌어라.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고개를 숙이게 했어요. 윤태호는 아버지의 반응에 놀라 굳어버렸고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 윤태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차지연을 다시 바라보았고 이제야 그녀가 누구인지 깨달은 듯했어요. 국가안전부 국장이자 육군 사단장이라는 그녀의 지위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윤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공포에 질린 상태였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차지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드레스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녀는 윤 회장과 윤태호를 내려다보았고 그들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어요. 윤 회장님, 아드님의 행동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행동이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차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권위는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윤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윤 회장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공포가 서려 있었고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어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고 그의 태도는 완전히 겸손했어요. 그는 차지연의 지위와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가 원한다면 자신의 사업과 가족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고 윤태호는 고통에 신음했어요. 그는 아들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잘못된 행동이 가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 윤 회장의 명령에 윤태호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수치심이 가득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도 힘도 없었고 오직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모습은 이전의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지연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바랐고 이 경험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당신의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군요. 차지연의 말에 윤 회장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아들을 더 엄격하게 교육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것은 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단장님. 제가 확실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회장의 말에 차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했고 이제 파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한 가지 더 경고를 주고 싶었고 그것은 그녀의 다음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전까지 그는 자신의 배경과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어왔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행동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공포와 수치심에 짓눌린 초라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윤태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고 그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어요. 특히 차지연이 국가안전부 국장이자 육군 사단장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녀가 원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사단장님. 윤태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차지연을 올려다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다시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냉정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그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했고 그 기억은 그에게 더 큰 수치심을 안겼어요. 윤태호의 입술이 떨렸고 손은 바닥을 짚은 채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고 오직 차지연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아들을 노려보았지만 동시에 그를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잘못된 행동이 가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이 불효 자식이 사단장님께 이런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와 가족의 사회적 지위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는 차지연의 지위와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했습니다. 이 자식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무슨 말로 사과드려야 할지. 윤 회장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주변의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에게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연 회장은 완전히 정적에 빠져 있었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이를 악물고 아들을 질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지금 내가 어떤 분께 무례를 저질렀는지 알아. 윤 회장의 명령에 윤태호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였어요. 그의 몸은 계속해서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런 굴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용서해 주세요. 윤태호의 사과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연 회장의 정적 속에서 모두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참는 듯했어요. 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더 이상의 자존심이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지연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윤태호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지만 그를 완전히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윤 회장님. 차지연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윤 회장은 즉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네, 사단장님.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차지연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고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드님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품위를 잃고 타인을 모욕했어요. 특히 이 호텔의 직원들에게 보인 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차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권위는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고 그것은 윤 회장과 윤태호의 마음에 깊은 불안을 심었어요. 그들은 그녀의 말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그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윤 회장은 바닥에 얼굴이 닿도록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그의 태도는 완전히 겸손했어요. 그는 차지연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더욱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고 그것이 그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몸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패배한 상태였고 더 이상의 저항 의지는 없었어요. 사단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윤태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존심도 체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은 것은 오직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간청뿐이었습니다. 그는 차지연의 눈치를 살피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차지연은 그들을 잠시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단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내린 결정이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녀의 말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녀의 말이 잠시 멈췄고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윤 회장과 윤태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차지연은 무릎 꿇은 부자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고 싶었고 그것은 그녀의 다음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그냥 부러뜨립니다. 차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윤태호의 손목이나 팔을 부러뜨린다는 것을 넘어 그와 그의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와 사업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윤태호와 윤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그들의 몸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윤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은 공포로 벌어져 있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그는 차지연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그것을 실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공포뿐이었어요. 네, 사단장님,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확실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아들이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윤 회장은 바닥에 얼굴이 닿도록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그는 차지연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녀의 말이 실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굴복적이었고 그의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녀의 걸음은 우아하면서도 단호했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을 승리로 이끈 장군 같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함과 위엄을 유지하며 연회장을 가로질렀고 하객들은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윤 회장은 아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어요. 그는 아들에게 극도로 실망했고 그것은 그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들의 팔을 강하게 잡고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전에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건드린 게 누구인지 알기나 해.
육군 사단장이자 국가안전부 국장인 차지연 사단장님이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윤 회장이 아들을 질질 끌며 절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그것은 그가 얼마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윤태호는 겨우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모든 오만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차지연 사단장, 국가안전부 국장. 윤태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차지연의 정체를 완전히 이해했고, 그것은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완전히 깨달았고, 그것은 그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윤 회장과 윤태호가 연회장을 빠져나간 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방금 전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뼉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곧 다른 하객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박수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저게 진짜 사이다지. 국가안전부 국장이자 육군 사단장이라니. 대단하시네요. 하객들의 숨죽인 박수와 속삭임 사이로 차지연의 하이힐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녀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로비로 향했고, 그곳에서는 그녀의 보좌관 김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상황이 좀 복잡해졌던 것 같은데요. 김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차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눈빛은 만족스러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네요. 가끔은 이런 교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유머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윤태호와 윤 회장에게 교훈을 주었고, 그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에 만족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정말로 변화하기를 바랐고, 이 경험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보좌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차지연을 오래 알아왔고, 그녀의 성격과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었고, 그것은 그가 그녀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모금액이 목표의 2배를 넘었습니다. 전역 군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재취업, 교육에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민수의 보고에 차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자선 파티의 주최자로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고, 그것이 많은 전역 군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게 군인이든 웨이터든 누구든 상관없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할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녀의 말에 김민수는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지연의 원칙과 가치관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녀의 리더십은 항상 그에게 영감을 주었고, 오늘도 그는 그녀의 행동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겠습니까? 김민수의 질문에 차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충분히 이 자리에 있었고, 내일도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호텔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요, 가죠. 내일은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호텔 밖으로 나갔고, 그곳에서는 그녀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차 문을 열어주었고, 차지연은 우아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차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윤태호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종종 목격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런 행동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호텔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일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녀에게 중요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었고, 오늘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장님, 내일 일정은 오전 9시에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신임 장교 임명식이 예정되어 있고요. 김민수의 말에 차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일의 일정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녀는 항상 철저한 준비를 선호했고, 그것이 그녀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밤에 회의 자료 한 번 더 검토해야겠네요. 그녀의 말에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존경했고, 그것이 그가 그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유였어요. 그들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지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밤의 일은 분명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태호에게도, 그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바랐고, 그것이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때로는 작은 교훈이 큰 변화를 가져오죠. 차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고, 그녀의 말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삶과 일의 방향을 인도하는 원칙이었어요. 그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고, 오늘 그녀는 그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차가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차지연의 하이힐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오래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수평선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지금 어디쯤인가요? 우린 모두 같은 수평선 위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평선에서 만나요.